오늘장 완벽한 트레이딩 마지막 기회. 한 발 빠른 보호장 대응. 마감 전 반드시 담아야 할 이 종목. 명확하게 판정해 드립니다. 네, 오후장 크고 작은 이슈에 움직이는 실시간 특징주를 비롯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이정표를 제시해드릴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차장,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급주 본격적으로 풀어보기에 앞서서 오늘 주요 이벤트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같이 좀 리뷰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벤트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였지만 11시경에 LG전자의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기는 했지만 시장 전망치에 부합을 했고 실적 발표 이후 모처럼 2에서 3%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과연 지난 4분기 어닝 쇼크를 털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분위기 전환에 나설 수 있을지 LG전자의 실적부터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1분기 대표적으로는 이제 H&N의 사업부, 그리고 가전 사업부에 대한 매출이 사실 1분기가 조금 성수이긴 합니다. 물론 작년 대비했을 때도 이제 8조 대비해서 8조 3천억 정도 이제 조금 예상이 좀 되는 흐름이 좀 나왔던 측면이 있었고, 물론 전장 사업부 같은 경우야 몇 년 전부터 조금씩은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성장하는 모습이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정체되는 구간이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에 사실 가전 사업부보다 LG전자의 일단 성장 동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장 사업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성장성의 부분이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에 이런 멕시코 공장이나 이제 향후에 GM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전장 사업부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향후에 조금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했던 이런 주가적인 측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런 모습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자회사가 또 이제 LG 이노텍도 그 흐름이 나오고는 있는데 애플이 최근에 로봇 관련 사업부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LG 이노텍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런 밸류체인 기업으로서 로봇에 대한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업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나중에는 엮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측면은 조금은 체크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전자는 분위기 반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걸까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1분기가 워낙 이제 좋은 실적이 성수익인 상황이긴 하지만은 물론 작년에 한 3분기 때도 사실 유럽향에 대한 가전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가전 쪽 이제 가격대가 좀 높은 가격대가 생각보다 잘 팔렸던 이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1분기는 결국에는 이게 유럽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에 대한 매출에 대한 방향성이 얼마만큼 잘 나왔는지도 물론 추후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조금 체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1, 2분기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가전 사업부는 좀 어느 정도 그 가격대 8조대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네. 3, 4분기 때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올해 유럽향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나 향후에 방향성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따라 이런 수요 모멘텀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답답한 주가 사실 올 상반기에 이제 성수기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반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방을 열어놓고 그래도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실적 리뷰해봤고요. 자, 이어서 실시간 인기 급상승하는 궁금한 그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급종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기차가 주춤할 때 하이브리드 차 관심이 높아지나요? 하이브리드 대표적인 부품주입니다. 코리아 FT, 네, 최근에 흐름 심상치 않고요. 오늘 신고가 경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급등에 나왔는데 현재 좀 상승폭이 축소되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대차 인도 현지법인에서 하이브리드 생산 시 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이상현 차장님, 코리아 FT의 힘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나오는 시점인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충전 방법이라든지 효율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전기차가 대중화까지 가기에는 첫 번째는 배터리 가격의 이제 대중화 그리고 이제 충전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하이브리드가 그 중간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를 선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유와 이제 석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이브리드와 전기 쪽으로 옵션을 선택을 하는데 전기차
주가에 대한 단점을 하이브리드가 메꿔주면서 이런 평가가 이제 오늘 주가 좀 반등으로 좀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올해 현대차 인도 법인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오는 영향도 같이 받고 있긴 하지만 매연 저감 장치라든지 하이브리드의 전체적으로 과점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 시총의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800억 내외 시총에서는 조금 더 이런 드라이브가 좀 걸려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주가가 3,000원대 초반에서부터 지금 7,000원대 지금 초반까지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1Q 부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네. 좀 쉬어갈 때 좀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실적 발표와 함께 그 실적을 같이 좀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코리아 FT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인급종입니다. 종목은 그 이름을 따라간다고 기분 좋게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 왜 오르지? 하면 사실 다 유리기판에 엮이는 종목들입니다. 야스 무려 21% 급등에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KNJ도 VR가 걸리고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 후발주자들에 대한 움직임 또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유리기판 테마에 묶였는데요. 눈여겨볼 상승 시그널입니까? 네, 뭐 대장주는 어차피 피롭틱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 KNG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제 야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 파손, 이제 검출 시스템에 대한 검사 장비 특허를 또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 오늘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오늘 관련주로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글라스 기판에 대한 이 수요 부분이나 향후에 시장성이 굉장히 좀 클 수 있다는 측면이었고, 물론 그동안 이제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이제 유리 기판이 그런 발열 부분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측면이 향후에 다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은 향후에 뭐 우리가 새로운 기판들이 이런 파손이나 이런 수율적인 측면에서도 결국에는 야스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최근에 관련된 뭐 전구체 계약 이슈가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유리 기판에 대한 수요가 네. 시장에서 좀 주목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스도 그렇고 후발로 막 올라서는 종목들이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요즘 시장을 유리기판이 점령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번 주 내내 지수가 밀릴 때도 유리기판 테마는 더 힘을 받았거든요. 그럼 네. 종목 확산과 함께 이렇게 후발로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반도체 내에서의 순환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제 한미 반도체의 하락이 다 이쪽 유리기판 쪽으로 수급이 옮겨갔다라는 얘기도 사실 나올 정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기존에 우리가 뭐 HBM, 뭐 온디바이스 AI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유리기판 쪽에 대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물론 당분간은 그동안 뭐 한미 반도체도 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유리기판이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음 주까지도 충분히 이런 피롭틱스 관련 종목들 하나둘씩 최근에 이오테크닉스도 결국에는 그 유리기판과 또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관련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아마 다음 주까지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유리기판주 내에서의 종목 확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야스, KNJ, JNTC와 같은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움직일 여지에 대한 유리기판 테마 야스를 대표적으로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 종목 또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이 종목 왜 오를까요? 네, 지금 전선 이슈에 같이 동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IPO가 있죠. HD 현대 마린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을 또 반영하는 것인지 오늘 장중 10% 가까운 급등을 보였던 LS 마린솔루션 지금도 탄력 좋습니다. 오늘의 상승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왜 오르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뭐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리 가격 반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리기판하고 비슷하게 조금 더 저가에 대한 평가 부분을 받는 종목을 좀 찾는 흐름인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LS 전선으로 되어 있고 22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동남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고 글로벌 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전체적으로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향을 중심으로 좀 추가적인 수주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KT 마린 서브일 때 이제 LS 쪽에서 인수를 해서 상대적으로 수직 계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효과를 좀 같이 좀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총 기준으로는 2,700~800억 내외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뭐 HD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맞물리는 것 같고요. 다만 유통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면서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어질 때 좀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반등과 함께 강한 또 장대 양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 반등을 이용한 비중 조절에 대한 기회로 좀 활용을 하자라는 LS 마릴 솔루션에 대한 진단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또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 오후장 갑자기 강하게 상승폭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마지막 임급종은요, 우진엔텍입니다. 지금 18%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원전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전기 모자란다라고 하면서 전력뿐만이 아니라 원전 관련주들도 움직였다가 총선을 앞두고 다소 좀 숨고르기를 보였는데 지금 오후장 우진엔텍도 그렇고 일부 원전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하거든요.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11차 전력 수급 이제 기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규 SMR 원전도 이제 담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에 원전에 대한 새로운 이제 수주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2기에서 4기까지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에 이제 해체하는 이제 작업을 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새로운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계속 꾸준하게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항상 지금 전력기기 얘기 나오고 AI 시장 얘기 나오고 그는 대안책으로 이제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서 SMR 원전이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본사업 수주분들이 계속 꾸준히 좀 나와줘야 원전도 그동안 긴 박스권에서 탈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정책적인 이벤트가 좀 남아 있는 4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수급적인 모멘텀으로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엔텍에 대해서도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충분히 물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채팅방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 지금 상승의 중심에 있다 보니 지금 후발주자들에 대한 상승 여력 조금 더 있다라는 의견 주시긴 했는데 필옵틱스 주도주가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으신 것 같고 어디가 유리기판의 맛집이고 내가 지금도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거든요. 이상열 차장 어떤 의견이세요? 현직에 근무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야, 유리기판 시장에서 좀 움직임 이렇게 평가를 받고 하는데 어떠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 신입사원 때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나오는 거라고. 그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만약에 열린다라고 하면 네. 시간적으로는 한 2년 정도 뒤부터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무난한 게 어저께 반등 나왔던 SKC를 중심으로 삼성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찌는요. 네. 네, 근데 이제 필옵틱스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급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몰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시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만약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삼성전기를 모아가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지금 막 치고 올라가는 흐름에 너무 편승하게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제일 많이 들고 있고 네. MLCC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쇼티지가 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삼성전기 정도가 유리기판 쪽에서는 좋은 자리를 보여줄 것 같고 현재 수급상에서는 SKC가 현재 대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SKC 판정 종목으로도 저희가 짚어본 바 있었죠. 유리기판에 대한 워낙 높은 관심과 더불어서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까지 임급종으로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시각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포착된 종목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 류용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까요? 네, 오후 1시 기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리기판주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 HB테크놀로지의 경우 4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면서 오늘도 거래량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근래 며칠 동안 거래량 순위권에 항상 들어왔는데 오늘 1시 기준 거래량이 1억 3천만 주까지 돌파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과 전력설비 관련주들 역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대원전선, 대한전선, 광명전기의 거래량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재룡전기와 같은 전력설비주들이 급등을 이어온 데 반해 비교적 상승세가 짙진 않았던 종목들에 대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재룡전기는 오늘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대원전선, 대한전선, 광명전기가 급등을 보였지만 고점 대비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한 모습입니다. 이외 코리아 FT도 올라와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의 국제유가가 또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동의 정세 불안 속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5개월 만에 9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등 정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률 상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유리기판주들도 보입니다. 필옵틱스는 무려 8거래일째 급등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야스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외 코리아 FT, 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강세가 지속됨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오늘 거래량도 급증을 보이고 주가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속 S-오일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S-오일이 1분기 시장 추정치를 20% 넘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조금씩 상승을 이어면서 전고점을 돌파해오던 S-오일은 오늘 외국인 기관 매수세 속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외 전선주 대원전선과 가온전선, 유리기판주 필옵틱스, 그리고 JNTC는 무려 8거래일째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고가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한 섹터는 역시 전선과 유리기판, 정유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역시 빅데이터 종목에도 시장의 움직임이 그대로 고스란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후자 포착된 종목 두 분의 판정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종목입니다. 네, 오늘은 전선주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선주들이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많아서 그 안에서도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대한전선, 오늘 탄력도 좋고요. 지금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10%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가는 변압기가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전선주 구리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봐도 좋냐라는 질문을 기본 옵션으로 했었는데 그 기대감은 오늘 제대로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힘이 어디까지 갈까요? 두 분의 판정, 이상경 차장께서 기업 분석을, 또 이화진 과장이 기술적으로도 하나하나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죠. 이상경 차장님, 대한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선주 업황과 전망 그리고 실적까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전선주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가 이끌어가는 흐름보다는 아마 미국향을 중심으로 수요 부분들이 작년 3분기부터 계속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이 변압기였고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케이블을 포함한 전선주들이 좀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만약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에너지 생산을 하면 그걸 변압기 쪽으로 끌고 와서 가정에 공급하는 흐름들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전선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미국 대선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적은 부분이 이런 전선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집권을 하든 특히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든 이쪽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2조 3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대일렉 같은 경우가 지금 한 8조, 7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LS일렉이 지금 4조 가까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본다라고 하면 부채 부분들이 가장 먼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가장 주가가 안 좋았을 때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상태였는데 상대적으로는 그런 부채 비율이 2021년을 기점으로는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환율이 만약에 1,300원대 위쪽에 있으면 상대적으로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세 자리 숫자로 좀 바뀌는 흐름일 것 같아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걸 본다라고 하면 작년에 한 3조 정도 보였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700억 정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조 3천억에 영업이익 1,100억 정도 예상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효과 같습니다. LS일렉이라든지 현대일렉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 받았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새롭게 좀 리레이팅 되는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냐라고 좀 평가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리스크는 미국향이나 유럽향보다는 약간은 이제 아시아 쪽, 동남아향 쪽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시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유증 이슈가 있기도 했고요. 상대적으로 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시장이 원하는 건 북미향 매출이 높은 쪽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로 봤을 때는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북미향 매출 높은 종목들 대비로는 떨어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최대 주주도 이제 호반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총선 이후에 PF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나 부채비를 굉장히 양호하지만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한전선에 대한 기업적인 분석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일단 오늘 강한 급등에 나왔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의 움직임 또 다른 전선주와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력도가 높은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물론 뭐 키 맞추기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전선 쪽에 대한 북미향에 대한 수요는 이제 꾸준히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오늘 상승이 좀 나왔었고 그동안 이제 하락했던 그 매물에 대한 부담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윗꼬리가 좀 달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현황을 보았을 때 특히 연기금 쪽에서 이제 꾸준히 이제 매수세로 나왔었는데 대략 한 3월 중순부터 대략 35만 주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전선에 대한 수요가 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굉장히 연이 좀 갱신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제 중국 쪽이 구리 시장에서 거의 5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신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에 그런 전선에 대한 수요가 좀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인다고 하게 되면은 특히나 북미 쪽은 이제 교체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뭐 1년, 2년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최근에 이제 대한전선이 북미 쪽에 대한 수준 모멘텀이 있긴 했었지만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향후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재무적인 부분도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흐름은 추가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될 여지에 또 베팅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대한전선을 필두로 해서 전선 관련주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잘 갔던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강했다가 지금 하락 전환하면서 또 변동성을 키우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급등한 데 따른 또 부담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흐름을 봤을 때 좀 시사점이 있을까요? 물론 최근에 이게 또 한미 반도체 흐름이 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수주와 이제 실적이 같이 동반되는 흐름이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긴 흐름으로 쫙 봤을 때는 결국에는 계속 수주와 실적이 동반되는 거는 이게 긴 장대 양봉으로 계속 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전선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앞에 전력기기나 뒤에 이제 에너지와 같은 이 흐름 자체는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수주 모멘텀 아마 당분간 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 재룡전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구리 가격은 당분간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이제 그 구리 수요가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이 어느 정도 경기 회복감이 서서히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구리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이 계속 커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전선이나 전기 관련주들은 계속 꾸준히 좀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습니다. 과연 대한전선을 대표적으로 해서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통했을 때 두 분께서는 어떤 판정을 내려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과연 대한전선 더 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쉬어갈 수 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움직일 힘이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기업 분석부터. 뭐 전반적으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오늘 거래량을 중심으로는 뭐 반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확인하기보다는 3분기 이후에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현재로서는 조금 저평가받는 전선주에 대한 메리트 부분으로 좀 주가가 부각이 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확인하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주를 LS 일렉트릭을 보자라고 하심은 이게 전반적인 시각이 아니라 전선이라든지 전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있는데 대한전선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끌고 가는 시장 흐름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중간선거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지켜보면서 정말 수주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좀 확인을 하고 현재로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LS 일렉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대장주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한주로 LS 일렉트릭의 조정이 나올 때 매수가 더 유효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또 한마디를 내주셨어요.
결국에는 대한전선은 지금 시장 이 종목을 이끌고 있는 건 전 연기금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수급적인 분위기도 봐야겠지만 만약에 연기금이 매도세로 돌아서지 않고 추가적인 수급으로 들어온다라고 가능했을 때는 추가적인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지금에 다 쌓여있던 이 매물대를 얼마만큼 뚫고 올라가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연기금의 좀 수급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단기적으로도 달릴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대한전선 있기는 하지만 기업적으로 쫙 분석을 해봤을 때는 같은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LS일렉트릭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판정 종목 대한전선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실시간 분위기도 쭉 짚어봤으니까요. 이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두 분 또 어떤 종목으로 오늘 겨뤄볼지 종목광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참 시장 분위기 종목별로 차별화가 극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과 세트레가이와 또 LG생활건강의 그 틈새에서 더 빛날 수 있을지 함께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레가이, 네, 좀 주목해봐도 되는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나의 진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하나 같은 경우가 내년 연초를 기준으로 이제 지주사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레가이의 최대 주주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주사 개념으로 전환을 하면서 하나 시스템을 계열로 해서 수직 계열화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레가이를 인수하는 가장 큰 배경은 기술력인 것 같아요. 저궤도 위성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 SI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같이 반영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특허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별 1호에 참여했던 이제 현재 CEO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의 기업을 계속 운영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허브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는 우주항공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크게 아마 4월 말, 5월 초에는 좀 반향을 좀 일으킬 것 같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2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시총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기업 인적 분할을 하면서 가장 크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부분이 물론 방산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 김승현 회장이 가장 크게 앞으로 투자할 부분은 우주항공 쪽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까지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자 배정으로 들어왔을 때 주가가 한 6만 원 선 초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4만 원 선 초반에서는 충분히 이런 분위기를 좀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레포트를 본다라고 하면 수주잔고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22년도에 약간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 올해 흑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더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리지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세트레가이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추세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그룹이 최근에 사업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주항공 사업에 있어서 또 한화의 지분이 들어있는 지금 세트레가이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또 이벤트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방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종목입니다. 많은 화장품주들이 있지만 나는 LG생활건강을 본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뭐 작년 실적이 다 부진했던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 쪽 이제 데이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특히 면세 채널이나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아모레퍼시픽보다는 LG생활 건강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컨센 자체가 이미 우리 작년부터 나왔던 부분이 조금은 부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아마 이번 면세 채널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의 주된 시리즈가 이제 더후 이제 시리즈인데 작년에 2월 버전으로 나왔던 천리단 같은 경우는 워낙 작년에 재고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물론 오프라인 매장도 이제 뭐 아모레보다 훨씬 좀 많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지만은 이번 1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조금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에 좀 빠졌던 측면이 결국은 새로운 모멘텀이 이제 1분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이런 흐름이
2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가능을 했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좀 저점이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품에 대한 방향성은 저는 사실 중국보다는 북미 쪽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북미 쪽에 대한 화장품 수입액이 우리나라 기준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LG생활건강도 북미 쪽의 매출 비중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1분기가 중국 쪽의 재고 부분을 얼마만큼 해소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LG생활건강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한 화장품주들에 대한 투심 개선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LG생활건강과 세트레가이 함께 겨뤄봤고요. 앞으로도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네요.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경 차장 그리고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